안녕하세요. 고민영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새 이름을 용량 때문에 다 못했어요. 2편을 계속할게요. 먼저 맹금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맹금류는 영어로 엑시피트라 부르는데요. 이때 엑시란 말은 억시, 매우란 뜻이고요. 이 피트란 말은 버드에서 나는데요. 아주 빠르다 또는 날카로운 날개라는 뜻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이걸 아주 날카로운 날개나 아주 빠른 그런 새기 때문에 맹금류라고 이야기해요. 또 맹금류로 나타나는 또 다른 말이요. 레퍼트란 말인데요. 이 레퍼트는 냅다에다가 어리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죠. 여기서는 의연화됐으니까요. 아주 냅다 빠른 그런 어리란 뜻이죠. 그러니까 빠른 새란 뜻이에요. 그래서 맹금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레퍼트 여기서 우리가 랩처 할 때 여기 랩처도 있고요. 래피드란 말도 여기서 나오죠. 예. 래피드란 말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이번엔요. 신천홍이라는 이제 새가 있는데 우리가 알바트러스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엘버트러스인데요. 발음은 엘버트러스입니다. 이 말은 원래 어원은 일러 꺾어 들어서 하는요. 여기 지금 요 철자가 요런 데서 이 철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요. 부리가 굽은 바다 독수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일러 꺾어 들어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부리가 굽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철자가 나중에 바뀐 거예요. 왜 바뀌냐 하면 아마도 이 지금 신천홍의 색이 흰색이라서 아마 엘브라는 말을 아마 여기서 사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엘버트러스 하게 되면요. 신천홍이라는 뜻도 되고 골칫거리, 걱정거리 또는 제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골프에서 엘버트러스라 하면 기존 타수보다 3타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골칫거리나 걱정거리 이런 말로 사용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엘버트러스가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날렵하지는 않아요, 얘가. 예, 그렇지만 바다 독수리입니다. 예, 그래서 엘버트러스란 말이 바로 골칫거리랑 같이 이게 안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독수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독수리를 뜻하는 말은 에콜러라는 말이 있고요. 또 이글이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에콜이라는 말이 이글의 원래 어원은 뭐냐라고 이글이잖아요, 이거. 예, 이글의 어원이 뭐냐라고 하니까 다시 이 에콜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 두 개의 어원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원학자들끼리도 상당히 많이 싸움이 있어요. 서로 의견 대립이 있는데요. 그래서 억화라는 말이 바로 이게 물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검은색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아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 왜냐하면 독수리 중에서는 날개가 검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이 이 독수리를 뜻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봤어요. 지금 에콜라인이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에콜라인을 가봐보면 여기 뜻이 뭐냐면 수리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9번 갈고리 모양이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에클러라는 말은 분명히 이 9번 갈고리 모양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물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물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금 이렇게 구부에 있는 부리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말을 보게 되면요. 아구란 말이 있어요. 아구가 휘었다예요. 아구가 뭐냐면요. 우리가 속된 말로 아구통 하는 말이에요. 입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라서 좀 웃긴데요. 아구통 하는 말이 바로 입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고기도 아구가 있잖아요. 입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구가 휘었다에다가 이 아자도 마찬가지로 이빨 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구통이 이쪽이 휘은 굽은 이빨을 갖고 있는 놈이다. 그래서 에컬러란 말은 아기휠아라고 생각했어요. 독수리라고 따지는 것이 더 합당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에콜라인이란 말이 바로 갈고리 모양이란 말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연관돼서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석해야지. 이걸 갖다가 검은색으로 해석하면 그 밑에 나오는 이글은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예,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에콜라란 말은 바로 아기 휠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대답 같아요. 그래서 에콜라인 하면 바로 아기 휠인이니까요. 딱 들어맞잖아요. 그래서 갈고리 모양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부리가 9번 맹금류의 특징이죠. 부리가 굽은 것을 뜻하는 말이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이론이 되겠죠. 자, 우리가 독수리 할 때 그 독자는 머리가 벗겨졌다 뜻이에요. 독수리 독자는 이 머리가 벗겨졌다 뜻이니까 여기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또 수리라는 말도
그 어원이 불분명했어요.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콜라인에서 이 어원을 찾아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에콜라인이 바로 9번 갈고리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귀가 휘었다. 즉 입이 휘어졌다. 그래서 입이 굽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이론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당연히 뜻이 이 끄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부리가 굽은 모양이다. 왜냐하면 어원이 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독수리를 뜻하는 말로 사용될 수가 있어요. 육군 대령을 뜻하는 말도 되죠. 이걸 갖다가 어떤 또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유튜브가 이글 그린다 해서 나왔다고 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글 그린다는 것은요, 영어에서 이그나이트란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동차에 보면요, 이그나이트라 했어요. 담뱃불을 갖다가 붙이는 그 장치 있잖아요. 그게 이그나이트거든요. 그게 이글 그린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I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구보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끄끌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무조건 생각난다고 해서 무조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또 그 독수리를 나타낸 말이에요. 어른이란 말이 있어요. 어른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원래 뜻이 오른에서 나왔어요. 이 오른. 오른이란 말은 크기가 크다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오른에서 발음은 어른하니까요. 우리가 크기가 크고 한 것을 우리가 어른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음은 거의 같다고 봐도 뭐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크기가 크다 뜻인데요. 흰꼬리 수리를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진을 보는 같이 이런 흰꼬리 수리를 나타내는 말이 된다고요. 지금 어른이라는 말에다가 ETHI를 붙이면요. 이 어른이들라는 말을 붙이면 새를 뜻하는 결합사로 써요. 크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사람 이름 아놀드란 말도 어른에다가 올드를 붙였는데요. 이 올드는 나이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요. 강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강한 이런 뜻이 가져 있었어요. 아놀드 하게 되면 독수리처럼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아주 큰 독수리인 콘도라 하는 거죠. 이 콘도라는 발음은 칸드인데요. 이는 잉카의 언어로서 쿤투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요.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그런데 제가 잉카 언어를 갖다가 지금 찾기는 너무 힘드니까요. 그래서 정확하게 찾지를 못했는데 아마도 추측해 보는데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고 했으니 아마 끈을 뚫었다든가 아니면 끈을 뜯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뜻은 얽매이지 않는 자유라고 했으니까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니까요.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콘도로 하게 되면 얽매이지 않는 자유, 즉 아메리카 서부산의 독수리를 뜻하는 말인데요. 크기가 엄청 크죠. 이번에 또 독수리를 나타낸 말이에요. 발치란 말인데 이 말은 먹이를 발친다는 데서 나온 거예요. 발친다는 말은 헤쳐 발린다는 뜻인데요. 바로 맹금류의 특징이죠. 먹이를 헤쳐 발리는 그런 습성에서 발처란 말이 나왔어요. 발치다에서 나온 말에 독수리, 콘도르나 욕심 많은 사람, 욕심쟁이를 뜻할 때 이 말을 써요. 자, 이번엔 매나 송골매를 뜻하는 말인데요. 첫 번째 매를 뜻하는 송골매는 영어로 falcon인데요. 이 말은 펼에다가 끄끈이 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펼이란 말은 날개란 뜻이고요. 끄끈이란 말은 꺾이다 뜻인데요. 지금 자세히 보게 되면 송골매의 이 날개를 보게 되면 펼쳤을 때 날개가 이렇게 꺾인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약간 꺾였죠. 이렇게 지금 그림 사진을 보세요. 잘 보면 꺾여 있어요. 이렇게 꺾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여기 꺾여 있는 모양이에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폴크라는 말은 날개가 꺾여 있다. 즉 날개가 지금 이렇게 펼쳐진 자세히 잘 보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꺾어놨어요. 이게 이 날개가. 그래서 이런 이름이 나온 거예요. 송골매라고 하기도 하고 매라 부르기도 하죠. 이번에 또 매는 호크란 말을 써요. 이 호크는 무슨 뜻인가 하면 옳고다죠. 옳고다 말은 낚아채다 뜻이에요. 옥가 잠마, 옥가 챈다 뜻에서 나온 말인데요. 매, 탐욕가, 덩쳐먹는 놈, 강경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매사냥을 하다, 엄습하다 이런 뜻도 들어있겠죠. 그럼 옳고다는 것은 이 지금 낚아채다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옳고 옳게 이렇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사투리에서는 옳고다라는 말을 써요. 옳카, 옳고다, 옳기다 이라 하죠. 이번에 황조롱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황조롱이는 영어로 캐스트리라고 부르는데요. 왜 캐스트리라고 하냐면요. 얘가 끼끼끼끼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요. 다른 매를 쫓아버려요. 그래서 이 말이 꿰차들이란 말인데 꿰차든다는 말은요. 꽤 찬다는 말이에요. 이 장소를 자기가 꽤 차는 거예요. 다른 놈을 다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이 장소를 꽤 찬다 해서 꿰차들을 해서 캐스트리란 말이 나온 거예요.
황조롱이 조롱태를 뜻하는 말이고 북한어로는 아골이라 부릅니다. 자, 이번엔 솔개인데요. 솔개는 우는 소리에서 끼 하고 소리 난다 해서 카이트라고 불러요. 이 카이트는 솔개란 뜻도 있지만 솔개 연을 뜻할 때도 우리가 쓰고요. 급등하다, 솔개처럼 날다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카이트에다가 s를 더 붙여가지고요, 스케이트 이렇게 부르면요, 솔개다란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솔개처럼 생겼다 해서 홍어를 뜻할 때 이런 말을 써요. 홍어 모양이 마치 연처럼 생겼잖아요. 예, 솔개연처럼 생겼다 해서 우리가 홍어를 영어로 스케이트라 부르고, 예, 솔개나 우리가 연을 나타낼 때는 소리를 나타내서 카이트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엔 말똥가리인데요. 말똥가리는 울음소리가 뿌저라고 하기 때문에 버저드란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뿌저어리다에 쓰는데요. 어리다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약간 어리숙한 어떤 그 개체를 갖다가 말할 때 우리가 어리다란 말을 써요. ARD 들어가면 약간 멍청한 개체, 멍청한 놈이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는 소리에서 나왔는데 말똥가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멍청이, 윙윙거리는 벌레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부태어도 마찬가지로 송골매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우는 소리가 바로 뿌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지금 무슨 하면 말똥가리고요. 여기 지금 부태어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말똥가리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올빼미가 부엉이가 있는데요. 이건 둘 다 소리가 아울 한 데 써서 오울하는 소리에서 나왔어요. 그 아울이라는 말을 하는데 올빼미는 아울이에요. 그 올빼미하고 부엉이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부엉이는 자세히 보면 요 영어도 혼드 또는 이어드 오울 했어요. 이 지금 혼이라 했으니까 뿔이 있다 또는 이어다니까 기가 있다 해서 부엉이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옆 밑에 보시면 사진에 잘 듯이 이렇게 민대가리처럼 둥글게 된 것은 글자가 동그랗다 생각하시고 올빼미고요. 요거는 지금 기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엉이, 비읍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부엉이는 비읍이 있으니까 여기 비읍 할 때 두 개, 여기 바로 기를 나타내고요. 올빼미는 동그랗잖아요. 글자 자체가 오 할 때 동그랗게. 그래서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올빼미, 이거는 기가 이렇게 비읍이 이렇게 여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기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부엉이, 올빼미 이렇게 다릅니다. 자, 이번엔 소쩍새로 나타났는데요. 소쩍새는 우는 소리가 바로 속굽 한다 했어요. 스코프 아울이라고 불러요. 이는 우는 소리가 속굽 한다 해서 그 어성에서 나왔겠죠. 아울은 올빼미를 붙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쩍새로 나타난 말이에요. 이번에는 황새하고 뱁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황새는 키가 이렇게 크게 이렇게 지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새디드 크게 서 있다 해서 놓은 말에서 스토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길게 서 있는 거. 그래서 곧게 서서 걷는 새란 뜻이에요. 곧게 서서 이렇게 걷는 새가 스토크예요. 자, 그런데 뱁새는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Korean Crow Tit라고 부릅니다. 크로는 울음소리고요. 티트는 작다 해서 나왔겠죠. 예, 그래서 Korean Crow Tit 하면 뱁새를 뜻하는 말인데, 그래서 뱁새가 너무 작고 황새는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에 째진다 이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티트란 말은 떼다, 즉 작은 것을 뜻할 때 쓰는 말이고요. 박세류의 새나 조랑말, 야인말, 뭐 처녀 이런 말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번엔 두루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학은 두루미라 부르기도 하는데 크레인이에요. 왜 크레인이냐면 이 소리가 갈리는 소리가 난다 해서 갈린에서 크레인이 된 거예요. 갈리는 소리가 난다고 해서 되는데요. 다리가 되게 길죠. 긴 두루미, 외가리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가 크레인이라고 불러요. 이 크레인은 또 공사장에서 하는 크레인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 생기 모양이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생기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라늄 하는 말인데 발음은 제레니움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지금 철자를 자세히 보면 요 두루미에 나타나는 크레인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미를 닮았다 해서 사진에 보게 되면 요 지금 있잖아요. 여기 요 모양이 지금 기중기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제라늄도 이 이름을 딴 거예요. 홍학은 우리가 되게 쉽잖아요. 예, 왜냐하면 붉은색이니까. 그래서 프레밍고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프레임이라는 것은 불냄이라는 뜻이고요. 인고하는 것은 인고를 뜻하는 말이라서 불같은 인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플라밍고가 된 겁니다. 자, 외가리는요, 우는 소리가 웩웩 거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발음은 헤론인데요. 왜 그런 이름이 왔냐면 외레온 해서요. 즉 웩웩이라고 울기 때문에 나온 이름이에요. 웩웩 소리를 내서 운다고 해서 외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헤론입니다. 예.
whereon하고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네, heron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해오락이라고 있는데요. 즉 외가리하고 같은 과인데요. 이걸 이글리시라 불러요. 왜냐하면 왜 갈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갈리는 소리가 나온 데서 이 말이 나온 건데요. 해오라기가 깃털 이런 거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화이트 헤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게 해오락이라 불러요. 사진처럼 이렇게 되는데 약간 외가리하고 해오락은 약간 다르죠, 그죠? 예, 약간 다릅니다. 이번엔 도요새인데요. 도요새는 입이 이렇게 쭉 부리가 쭉 나왔다 해서요. 스나이프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썩 내 빼 부리가 나왔단 말이겠죠. 그래서 도요새라고 부릅니다. 도요새라고 부르는 것은 스나이프. 왜 스나이프냐? 부리가 쭉 나왔기 때문에 쑥 나왔다 해서 스나이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격병을 또 스나이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저격병들이 목표가 도요새를 가지고 목표로 삼아서 이걸 갖다가 저격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스나이퍼가 여기에 연유돼서 나온 거예요. 그 스나이퍼 하게 되면 저격병, 스나이퍼 하면 도요새. 이해되시죠? 자, 이번엔 백조입니다. 백조 또는 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스완이라고 부릅니다. 왜 스완이라고 하냐면 씌운다 하는 말은 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말 씌우다 하는 말이 바로 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저귀는 새다라고 해서 씌우는 해서 스완이 된 거예요. 백조, 시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석되겠죠. 근데 백조의 암컷은 영어로 펜이라 부르고요. 백조의 수컷은 머리가 굽어대서 콥이라 불러요. 그리고 백조의 새끼는 이렇게 시그닛이라 부르는데요. 시그닛. 왜 시그닛이냐면 씻기니까 깨끗하게 씻었단 말이겠죠. 거기다가 에떼다를 붙였어요. 작은 흰빛이라는 뜻이에요. 씻었으니까 당연히 깨끗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시그닛이라는 말을 붙여서 백조의 새끼를 뜻하는 말로 사용돼요. 이번엔 가마우지인데요. 가마우지는 우는 소리인 코에다가요. 모란트라는 말을 붙여서 코모런트라는 말을 붙였는데요. 이 말은 코라는 말은 까르르까르 하는 소리를 나타냈고요. 요 모라는 것은 말과 바다를 나타내는 말이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머린보이 할 때 머린 하는 것도 같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죠. 엔트를 붙여가지고 형용사를 붙여버렸습니다. 그냥 또는 여기 한다 하니까요. 어떤 개체를 나타낼 때 쓰는 말도 돼요. 그래서 코모런트 해서요. 즉 바다의 까마귀라는 뜻으로 사용됐죠. 그래서 가마우지는 시크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식가, 욕심쟁이 이렇게 사용되기도 해요. 자, 이번엔 어치를 나타내는데 어치는 산까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름이 되게 쉬워요. 제이라고 부르는데 왜? 짹짹거리기 때문에 제이라고 붙여요. 그래서 어치, 금방진 수다, 바보, 얼간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번엔 꾀꼬리인데요. 꾀꼬리는 영어로 오리올이라고 부릅니다. 왜 오리올이라고 부르냐면요. 어려다 말은 빛이 어린다 말은 이게 바로 금색을 뜻하는 말이고요. 이 뒤에 올해는 어울리다 뜻이에요. 그리고 금색이 어우러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깃털이 지금 금색이잖아요. 그래서 오로라색, 금색이 어우러져 있다 해서 오리올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꾀꼬리라고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자, 펭귄은 영어로 펭귄 이렇게 하는데 펭귄은 펜이라는 말은 붙은 뜻인데요. 즉 머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귄이라는 것은 걸렸다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걸려가지고 흰색으로 빛난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펭귄은 머리가 희다 해서 흰빛을 갖는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펭귄이 된 거예요. 자, 이번 타조입니다. 타조는 아스트리치라 부르는데요. 아스트리치라 부르는데 이때 아스란 말은 새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트리치는 것은 따라짓는다, 즉 따라한다 뜻이에요. 이 따라짓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바로 밑에 놓는 스러시를 뜻하는 말인데요. 스러시 하는 것이 뭐냐면 따라짓는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잘 따라짓는 참새, 즉 개똥지바퀴를 뜻하는 말인데요. 따라서 지금 이거 아스트리치라는 말은 큰 참새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타조, 현실 도피자, 방관자 이렇게 사용돼요. 왜냐하면 타조가 무슨 걸 보게 되면요, 그냥 머리를 갖다가 그 모래에다가 그냥 박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면 다 끝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타조를 갖다가 현실 도피자나 방관자라는 말로 사용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이번엔 개똥지바퀴입니다. 개똥지바퀴는요, 스러시라 부르는데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따라짓는다 뜻이에요. 즉 다른 새의 울음소리를 잘 따라 우는 데서 나온 이름이에요. 개똥지바퀴. 그래서 여성 유행 가수라는 말로 사용되기도 해요. 자, 또 마찬가지로 개똥지바퀴의 한 일종인데요. 러빈이라는 말을 써요. 로란 말은 레드, 어리다에서 나온 말이고요. 비는 보인다 뜻이니까요. 가슴이 붉게 보이는 데서 나온 말이에요.
울새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 red란 말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가슴이 붉은색이다. 그래서 red, robin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색깔이 지금 가슴 쪽이 붉잖아요. 그래서 붉게 보인다. robin이에요. 또 비슷한 말로요. 러덕이란 말이 있어요. 러덕도 마찬가지로 레드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오크란 말은 액기는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붉은새란 뜻이죠. 그래서 유럽산 울새를 뜻하는 말인데요. 이제 러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번에는 타위란 말이 있는데요. 타위 하면 뜨윗 하면서 우는 소리인데요. 이게 바로 북아메리카에 사는 피리 세류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외우기 힘들 거예요. 뭐 본 적도 없으니까. 이번엔 펠리컨은 부리가 크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펠이란 말은 부리가 큰 새를 펠리컨이라고 그러죠. 바다새입니다. 자, 이번엔 칠면조는 영어로 터키라 부르잖아요. 왜 터키라 부르냐면 두루크에서 나온 말인데요. 즉 두루크족, 돌굴족인데 그게 바로 터키예요. 그 터키를 통해서 수입한 기니닭을 우리가 칠면조라 부르잖아요. 그래서 터키를 통해서 이걸 수입했다 그래서 터키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 관련된 말이 바로 터크하는 것은 바로 두루크, 터키족 사람들이죠. 그래서 남폭자란 뜻도 있고 무법자란 뜻, 남색과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터키시 하게 되면 바로 터키 사람을 뜻하는 말이고요. 예, 터크먼 하면 투르크멘족이죠. 투르크멘을 맡을 때 우리가 터크먼이라 부르는 거예요. 같은 족속들이에요. 이번엔 갈매기를 뜻하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까르르까르한 데서 갈이라 부르는 거예요. 예, 까르르까르 우는 소리에서 나왔겠죠. 당연히 시굴이라 부르겠죠. 우리가. 그래서 갈매기, 예, 해군 상대 매춘부를 뜻하는 말도 되고 사기, 뭐 속이다 이런 말도 있네요. 자, 이번엔 묘란 말도 있는데 묘란 말은 묘, 다시 말하면 고양이란 뜻인데요. 맥이란 뜻이죠. 예, 이 갈매기는 갱이갈매기를 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울 때 야옹야옹 하니까 마치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려서 고양이 묘자를 써서 묘해서 좀 이렇게 갱이갈매기를 뜻하는 말로 보여요. 종다리는 영어로요, 라크라 부르는데요. 왜 라크냐면 날아간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높이 날아가는 새라 그래서 라크란 말을 쓴 거예요. 예, 종다리, 신, 가수, 희lun그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번 딱따구리는요, 영어로 패크인데요. 왜 패크냐면 뺏겨, 어리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원래는 사람인데 의인화시켰으니까요. 뺏기는 놈, 이래 되겠죠. 나무를 벗겨내는 새라고 해서 패크란 말을 쓰고요. 또 다른 말로 우드 패크, 우드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니까 크게 뭐 신경 쓸 것 없이 나무를 뺏긴다 했으니까 우드 패크라고 부를 수 있겠죠. 파랑새는 말 그대로요, 블루버드라고 쓰면 됩니다. 왜? 색깔이 푸른색이니까요. 보시면 사진에서 보다시피 파랗습니다. 이번엔 물총새가 있는데요. 물총새는 킹피쉬라 불러요. 왜냐하면 피쉬니까 어부잖아요. 그 왕어부란 뜻이에요. 물고기를 잘 잡은 데서 생긴 이름이에요. 지금 물고기 잡았네요. 예, 사진에서 보면. 근데 이 물총새와 관련된 말이 에메랄드란 말이 있어요. 이 에메랄드란 말은 어려에다가 물울에다가 바로 물총새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총새의 깃털 색깔이 바로 에메랄드 색깔이에요. 여러분, 에메랄드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바로 이 색깔이에요. 지금 이 물총새의 색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메랄드, 치욕, 에메랄드에 이런 뜻으로 사용돼요. 벌새는 소리가 윙윙 난다 했어요. 허밍버드라 불러요. 왜 허밍이 뜻이 뭐냐면 바로 콧노래를 뜻하는 말이잖아요. 흥이 난다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흥이 난다 해서 허밍에서 흥이 나서 부른 노래가 바로 허밍이죠. 그래서 허밍버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벌새예요. 예, 소리가 윙윙 나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엔 카나리아입니다. 카나리아는 커네얼이란 말에서 났는데요. 이거는 개견자죠. 캉캉거리는 견에서 우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개가 사는 장소, 즉 개의 섬이란 뜻이에요. 즉 카나리아가 사는 원산지가 이제 카나리아가 있는데요. 이 카나리아의 원산지는 카나리아 섬이에요. 근데 그 카나리아에는 개가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의 섬이라고 붙여진 카나리아에 난다 해서 카나리아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예, 카나리아의 지금 모양은 샛노랑빛이죠. 젊은 여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말을 하게 되면 캐나인이란 말이 바로 캔이 바로 견이잖아요. 개. 칸캔거리는 개고 이는 어떤 종류를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개인, 개와 같은 개속이란 말로 사용되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되게 못생기잖아요. 그런데 얘가 우는 소리가 캣캣캣 이렇게 한다 했어요. 퀘일이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우는 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메추라기는 퀘일이라고 부르는데 뭐 우리가 메추라기가 못생겼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양 보니까 좀 볼품은 없네요. 그죠? 뭐 모양도 없고 그죠? 그래서 메추라기라고 이러면 메추라기는 우는 소리에서
퀘일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메추라기는 새 중에서 못생긴 것으로 대충 묘사가 되고 있죠. 이번엔 따오기입니다. 따오기는 영어로 아이비스인데요. 이거는 이집트 말로 히비스, 헤브에서 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히빈다 말은 이곳저곳 뒤적인다 뜻이에요. 그래서 따오기는 우리는 따오기를 갖다가 오른손에서 나왔는데 이 지금 그 이집트에서는 이걸 갖다 이곳저곳 뒤적인다 해서 나와서 히비어스에서 나와서 아이비스가 된 거예요. 이번엔 콩새인데요. 콩새는 호흡핀치인데요. 왜 호흡핀치냐면 호란 말은 에우에서 나는데요. 바로 산사나무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 산사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해서 이 호흡핀치라는 말을 써서 콩새라 부른단 말이에요. 왜 콩이 아니고 사실은 산사나무를 문대요. 산사나무는 영어로 호입니다. 호가 왜 호냐면 가시가 돼서 둘러싸는 울타리를 쓴다 했어요. 에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산사나무가 되고요. 여기 보면 눈이 막히는 눈이 지금 가려지는 병을 갖다가 이 호라 부른 것도 바로 에워서 한다. 즉 눈을 가린다 뜻이겠죠. 막는다 뜻에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핀치란 말은 또 피링크란 말인데요. 필이 운다 해서 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 울음소리가 피링 하는데 피리처럼 보이는 데서 이 피링크란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리 새 종류를 우리는 핀치라 부릅니다. 개서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흡 핀치 하는 것은 바로 콩새, 산사나무 열매를 먹는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번은 그로스비크란 말인데요. 이 그로스비크도 마찬가지로 콩새의 종류인데요. 그로스랑 그릇은 걸다라는 말은요. 푸짐하고 크고 뚱뚱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크란 말은 삐끗하다 말인데 이거는 바로 부리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부리가 걸다 하는 말은 부리가 크고 무성하다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로스란 말은 걸다 하는 말인데요. 뚱뚱한 큰 무성한 우거진 이런 말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비크란 말은 삐끗하다니까요. 굽은 부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부리가 굵다 이런 말이죠. 지금 사진을 봤듯이 지금 이 그로스피크는 부리가 되게 굵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콩새라고 부르는 콩을 먹으려 그러면 당연히 부리가 이렇게 좀 커야 되겠죠. 이렇게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마 부리가 짧고 이렇게 굵게 나온 것으로 보여요. 이번엔 박새인데요. 박새는 크기가 작다고 해서 나온 말인데요. 티트라 불러요. 티트는 떼다 하니까 작은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박새류의 새, 조랑말, 야인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이번엔 십자매입니다. 십자매는 소사이어티 핀치를 했어요. 소사이어티는 사회잖아요. 사회성을 집단적으로 생활해서 아마 그런 이름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핀치란 말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피링크, 새 울음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피리새를 뜻하는 말이에요. 또 십자매를 다른 말로 하면 벵글리즈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벵골에서 나왔는데 벵골이란 말은 태양신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벵골에서 온 새라고 해서 벵글리즈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이번엔 금하조예요. 금하조는 지브라 핀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브라는 것은 원래 얼룩말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을 썼냐면요. 얘 몸에 얼룩무늬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핀치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피링크, 새 울음소리죠. 지브라는 말은 원래는 제어 불여에서 나온대요. 제단 말은 빠르다 뜻이고요. 부르다라는 것은 난폭하다 뜻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얼룩말의 진짜 뜻은 빠르며 난폭하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런 무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몸에 지금 그런 점박이 무늬가 있는 걸 봐서 그렇게 이름 붙여졌겠네요. 이번엔 할미새입니다. 할미새는 영어로 웨그 테일인데요. 이 웨그란 말은 휘젓는다 뜻이거든요. 테일은 꼬리잖아요. 꼬리를 빠르게 휘젓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나온 거예요. 꼬리를 계속 흔드는 데서 이 할미새 이름이 웨그 테일이 된 거예요. 웨그 하는 것은 휘젓는 뜻입니다. 아래 위로 휘젓는 뜻이고 흔들다 뜻이죠. 그 다음 테일은 마찬가지로 꼬리잖아요. 따라간다 했으니까. 그래서 꼬리를 휘젓는다 해서 웨그 테일이 바로 할미새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번엔 부리가 큰 새가 바로 투캔인데요. 이건 두껍다 해서 나온 말이죠. 두꺼운. 그래서 부리가 큰 새가 바로 투컨입니다. 투컨. 이번엔 매새입니다. 매새는 영어로요. 번팅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번팅은 왜 번팅이냐면 풍덩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풍덩하다 말은 땅딸만하고 굵은 것을 우리가 풍덩하다 그래요. 옷이 짧지만 이렇게 넓은 거 있잖아요. 그걸 풍덩하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번팅이라는 말이 풍덩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옐로우 번팅하는 것은 무당새를 떠나는 말인데요. 이 사진에 있는 것처럼 옐로우 이게 바로 번팅이고 이거는 번팅이 돼서 풍덩한 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딱새는 플라이 캐치라고 그랬어요. 얘는 파리를 잡는 새라고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리고 플라이는 빠르다, 즉 파리죠. 그 캐쳐는 잡는다 뜻이잖아요. 그 파리잡이 새다 해서 딱새라는 이름이 플라이 캐쳐가 된 거예요. 또 딱새 중에서요.
미국산 딱새는 영어로 피위인데요. 이거는 삐하고 우는 소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이해하시겠죠? 예, 피위하는 말이. 이번에는 레드 스타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도 딱새의 일종이에요. 그건 왜냐면 레드가 붉은색이잖아요. 레드. 스타트는 것은 세우다 하니까요. 뭘 세우냐? 딱딱한 꼬리를 세운단 말이에요. 지금 꼬리 보니까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레드 스타트란 말이 바로 꼬리가 붉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딱새의 일종이에요. 이번에는 방울새입니다. 방울새는 그린 핀치인데요. 그린은 잘 아다시피 초록색이잖아요. 색깔이 초록색이네, 그죠? 핀치하는 것은 피리새잖아요. 그래서 몸색이 피리색이기 때문에 그린 핀치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조새를 나타내는 말은요. 아키어 퍼트리커스라 부르는데요. 퍼트리커스는 퍼득이다 하는 것은 바로 날개를 뜻하는 말이고요. 요 퍼트리커스 하는 말이 요때 YX가요. 엮어서란 뜻입니다. 엮어서는 서로 연결되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날개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날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떠냐? 일으켜 하니까 이거는 최초다 하니까 먼저 일으켰다 이러니까 시조다 해서 시조새라는 이름이 바로 아키아 퍼트리커스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아키아 퍼트리커스 하는 것은 시조새입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그 과학 시간에 많이 배운 적이 있잖아요. 시조새를. 자, 이렇게 해서 대충 한 40마리 정도의 종류의 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